안녕. 오늘은 펠레폰네소스 전쟁과 그 이후의 아테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왜냐하면 이때의 상황이 소크라테스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 허물어져가는 아테네. 아테네를 위해 용감히 싸웠던 참전용사 소크라테스. 그가 이제는 아테네를 망친다는 명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 자, 지금부터 펠레폰네소스 전쟁과 그 이후의 아테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펠레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레폰네소스 동맹 사이에서 27년간이나 벌어진 전쟁이야. 기원전 490년에서 479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의 해군과 스파르타의 육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 이후 아테네는 그리스 사회의 맹주로 부상했어. 스파르타는 자국의 치안 문제에 더 집중해야만 했어. 단독으로 델로스 동맹을 떠안은 아테네는 페르시아 침공에 대비해서 동맹국들로부터 거둬들인 기금을 기반으로 하여 그리스 사회에서 패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어. 이른바 아테네 제국의 탄생이야. 아테네의 급속한 부상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레폰네소스 동맹국들에게는 대단한 위협으로 느껴졌어. 결국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참혹한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이게 돼. 여기에는 동맹국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아테네의 행포가 동맹국들의 피로도를 높였다는 것도 한몫을 차지했어. 결과는 아테네의 참패였어. 고대 사회에서 패전국가의 성인 남성은 몰살을 당하고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 이는 아테네가 멜로스에 저지른 일이기도 해. 멜로스는 밀로의 비너스 상이 나왔던 바로 그 섬이야. 스파르타가 아테네에 승리했던 밤, 아테네에서는 밤새 여인들과 아이들의 울음이 도시 전역에 울렸다고 해.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스파르타는 가혹한 조처 대신에 아테네의 민주정을 폐지하고 스파르타식 과두 정체를 세웠어. 명분은 더 이상 아테네는 강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큰 역할을 했었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아테네를 누름으로써 다른 도시국가가 부상하여 스파르타의 또 다른 위협이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야.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아테네의 붕괴 조짐은 그 이전부터 곳곳에서 발견되었어. 특히 멜로스인들에 대한 가혹한 조처는 아테네의 오만과 경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 당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지원은 하나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멜로스 섬을 포위하고 항복할 것을 최후 통첩을 해. 그러나 멜로스가 이에 굴하지 않자 아테네는 멜로스를 초토화시켜버려. 즉 성인 남자들은 모두 학살하고 아이와 여자들은 모두 노예로 팔아버렸어. 아테네가 황금시대에 보였던 관용과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몰락을 앞둔 국가의 신경질적인 초조함만을 보여주었어.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패배한 이후 아테네인이면서도 스파르타의 문물을 흠모하던 엘리트 아테네인들을 중심으로 30인 과두 정체가 세워져. 그러나 이 과두 정체는 기존의
민주 세력을 숙청한다는 명분으로 가혹한 테러를 자행하게 돼. 약 9개월간 약 1,500명의 아테네 시민들을 처형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아테네에서 도망쳤어. 결국 내전을 거쳐 403년에 다시 민주정이 회복되었어. 회복된 민주정은 대사면령을 내려서 30인 과두정체 시기에 있었던 죄가를 묻지 않기로 했어. 이 대사면령으로 과두제에서 피해를 본 아테네 시민들은 법적으로 더 이상 과거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어. 그러자 그 피해가 감정적, 정서적 응어리로 남아 있었어. 아테네는 내전을 통해서 시민들 사이에 분열로 인한 극단적인 적대감이 형성되었고 국제적 위상은 한없이 추락하게 되었어. 403년의 사면령으로 겉으로만 겨우 봉합한 채 국가의 몰락을 견뎌내고 있었어.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소크라테스 재판이 열리게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안녕.